얼마 전에 은베모의 맨유 입단에 대한 오피셜이 떴죠. 그러면서 은베모는 공식적으로 맨유 선수가 됐습니다. 정말 암울한 시즌을 보내야만 했던 맨유 팬분들에게 다음 25-26 시즌을 맞이하는 제일 큰 희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베모의 오피셜이 뜬 다음에 맨유가 거의 곧바로 프리시즌 투어 명단을 발표했죠. 이제 25-26 시즌을 앞두고 미국에서 진행되는 프리시즌에 참가할 선수들의 명단인데 당연히 뭐 다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선수들의 이름들이 다 보이고요. 거기에 기대받는 유망주들의 이름들도 하나하나 보이는데 재밌는 점은 바로 얼마 전에 오피셜이 났던 은베모가 곧바로 투어 일정에 포함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브랜트포드랑 계속 협상을 하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맨유는 은베모 딜을 이번 미국 투어 시작 전까지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그와 함께 프리시즌을 치르기를 원한다. 그 얘기처럼 은베모의 딜이 마무리가 됐고 그대로 이제 프리시즌 명단에까지 포함을 시킨 거죠. 그만큼 지금 유나이티드랑 아모림이 은베모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있잖아요. 뭐 마테우스 쿠냐라든지 레온이라든지 은베모라든지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포함된 거는 그렇다 치고 안 보이는 이름들이 있죠. 바로 얘네들의 이름이 다 빠졌습니다. 안토니, 제이든 산초,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레시포드, 타이럴 말라시아. 지금 현재 언론들이나 미디어들에서 표현하기를 범스코드, 맨유의 폭탄 처리반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모두 이름이 빠졌어요. 프리시즌 명단에까지 제외됐다는 건 이거는 의미하는 게 상당히 크죠. 이제는 누가 봐도 확실히 이 5명의 자리는 맨유에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 얘네들은 절대 안 쓰겠다. 어떻게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처분을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보이는 프리시즌 명단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제외된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은베모는 곧바로 훈련을 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오피셜이 뜬 다음에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라온 사진인데 새로운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참 이 녀석 행복해 보여서 좋다. 그 인터뷰 영상도 여러분 올라온 거 보시면 좋은데 선수 본인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나는 맨유에 오고 싶었다. 왜냐면 나한테는 맨유가 세상에서 제일 큰 클럽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 사진들도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오랜만에 보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그런데 참 미안하다. 그 이번에 합류한 쿠냐도 그렇고 은베모도 그렇고 그 우리가 좀 미안해. 이제 뭐 훈련하고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참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 오래 지속되면 좋을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팀 상황이 그렇게 행복 축구를 하는 상황이 아니죠. 이번에 새로 합류한 두 선수 마테우스 쿠냐랑 브라이언 은베모는 이 힘든 상황에 맨유에 와준 거 너무너무 고맙지만 정말 빠르게 실력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팀 상황이 그래요. 이 두 선수의 공통점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일 첫 번째, 두 사람 다 맨유에 대한 사랑을 열렬히 드러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뭐 쿠냐? 브라질에 있을 때부터 할머니 집에서 맨유 경기를 보면서 그때부터 맨유 팬이었다. 맨유가 챔스를 못 가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맨유행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줬던 선수였고요. 브라이언 은베모? 이번 이적사가에서 뭐 여러 팀들과의 링크가 있긴 했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맨유만을 바라봤던, 다른 팀들의 제안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선수였죠. 이 두 선수의 뭐 플레이적인 공통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이 둘이 맨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력도 실력인데 이 구단을 뭔가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플레이적인 측면에서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볼 때 쿠냐랑 은베모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높은 득점 전환 능력.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를 골순도죠.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전진성입니다. 이 전진성이라는 게 뭐냐? 이 선수가 볼을 잡았으면은 그게 동료에게 넣어주는 전진 패스가 됐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볼을 끌고 드리블을 치면서 앞으로 캐리에 나가든 이런 식으로 팀 전체가 볼을 위로 올려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먼저 첫 번째, 득점 전환 능력인데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자료죠.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PK를 제외한 득점 수치 이게 골 기대값보다 얼마나 높았느냐, 즉 이 선수가 골 기대값보다 얼마나 더 많이 실제로 득점했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은베모가 1위, 마테우스 쿠냐가 지난 시즌 2위를 했습니다. 즉 이 두 선수는 득점으로 전환시킬 확률, 파이널 서드 인근에서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높은 골순도를 보여준 선수들이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공통점이 이 바로 강력한 전진 능력이에요. 볼을 잡았을 때 어떻게든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는 선수,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성공을 시키는 선수들, 강력한 볼 캐리 능력과 전진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죠. 쿠냐와 은베모 모두 강력한 전진성을 가지고 있다. 유나이티드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영입한 두 선수 모두 패스든 드리블이든 리그 전체에서 앞장서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이는 후백 아모림 체제의 맨유에서 매우 부족했던 모습이다. 오직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플레이메이킹만이 팀을 이끌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전진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가로축은 전진 패스 능력, 즉 오른쪽에 가 있는 선수일수록 이 선수가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앞쪽에 있는 동료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줄 확률이 높은 선수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로축은 전진 볼 캐리 능력, 볼을 잡았을 때 이번엔 직접 볼을 몰고 상대 진영까지 그 볼을 캐리해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다. 즉 위쪽에 있는 선수일수록 이런 전진 드리블 능력이 좋은 선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아까 전에 메뉴가 지난 시즌 그런 전진 능력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기존 맨유 선수들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라스무스 호일룬, 코비 마이누, 우가르테, 에릭센, 지르크지, 이 5명은 전진 패스든 전진 볼캐리든 어느 쪽에서도 전진을 이뤄내지 못한 선수들에 가까웠습니다. 본인이 직접 볼을 몰면서 올라가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동료에게 유의미한 전진 패스를 넣어줬느냐? 그것도 거의 아니었다는 선수들이죠. 이 표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맨유 선수들도 대부분 이쪽 지역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속하지 않은 3명이 아마드 디알로,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죠. 아마드랑 가르나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진영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빈도가 높았던 선수였고요. 물론 전진 패스 비율,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동료한테 제대로 볼을 넘겨주는 플레이, 이런 거는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전진성에서 특출난 지표를 보여준 선수가 역시나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인데 다른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전진 패스 비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플레이메이킹만이 팀의 전진을 이뤄냈던 유일한 통로였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왔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 역시도 본인이 볼을 직접 캐리해서 올라가는 유형이 요즘 아니다 보니까 이 전진 패스 비율에서만 두각을 나타냈을 뿐, 이 세로축, 직접 볼 캐리하는 비율은 낮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지난 시즌 맨유는 볼 캐리랑 전진 패스를 둘 다 할 수 있는 자원, 즉 이쪽 구역에 속한 선수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새로 들어온 두 영입생 쿠냐랑 은베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둘 다 공통적으로 양측의 전진성을 모두 갖춘 자원이었습니다. 특히 은베모도 좋은데 쿠냐의 위치를 보세요. 거의 지난 시즌 리그 탑급으로 좋은 전진성을 보여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지난 시즌 맨유에서 제일 부족했던 게 뭐였나? 그리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쿠냐와 은베모 2명이 맨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걸 시각적으로 제일 잘 보여준 지표가 아닐까 싶어요. 기존의 맨유엔 볼 캐리와 전진 패스 능력, 이 두 개를 동시에 갖춘 선수가 하나도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쿠냐와 은베모는 그 두 개를 모두 갖춘 전진성, 이거를 장착한 자원들이다. 즉 다음 25-26 시즌 맨유는 지난 시즌까지 그 정말 답답했던 볼을 잡았을 때 뭐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쿠냐랑 은베모를 기준으로 개선되고 앞으로도 상대 진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죠. 이러면 우리가 쿠냐 은베모 조합이 왜 맨유의 희망이다, 어떤 연유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잘하냐 못하냐 이거를 떠나서 지금까지 맨유에 제일 부족했던 두 가지가 뭐예요? 위로 올라갔을 때 제대로 득점으로 전환해줄 수 있는 득점 전환 능력? 이게 없었고요. 날려먹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던 부분들, 제대로 된 전진성을 보여준 선수들이 거의 없었다. 볼을 잡았을 때 상대 블록이나 수비 라인에 막혀서 그냥 뒤로 보내고 막히니까 롱패스해서 뺏기는 이런 그림들의 반복이었다. 전진성의 부재, 이 두 개가 지난 시즌 맨유에서 제일 치명적인 두 가지 약점이었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갖춘 선수가 2명이나 같이 맨유에 오게 됐다. 선수의 몸값, 네임밸류,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떠나서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 능력이 지금 맨유에 부족했던 딱 그 퍼즐이다. 쿠냐 은베모 조합이 다음 시즌 맨유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한테 희망을 걸고 있고요. 이들의 능력이 맨유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바라자면 다른 나머지 선수들도 이들의 플레이에 자극이랑 영향을 받아서 더 나아진 모습, 높은 득점 전환 능력, 강력한 전진성, 이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쿠냐 은베모 조합은 지금 상황에 맨유가 가질 수 있는 정말 최선의 패에 가까워요. 아니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난 시즌 15위 팀한테 말도 안 되는 이선 조합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 보강해야 될 포지션들은 있겠지만 이선 조합만큼은 정말 영입을 잘했다. 그럼 이제 이 조합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성과를 낼지 이 책임은 아모림한테 있겠죠. 쿠냐 은베모 조합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손꼽히는 이선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더욱 아까 말씀드렸듯 15위를 한 팀이 가질 수 없는 정말 맨유라서 가능했던 영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모림이 책임감을 좀 느끼고 이번 시즌 반등의 모습들, 개선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부디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